원어민처럼 말을 잘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만 사실 정말 어렵잖아요. 네. 가장 이 중요한 게 뭔가요? 많은 분들이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발음이거든요. 네. 발음이 정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원어민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shark? 상어잖아. 상어가 어디에 있다고? 헉, 여기 이거. 뚜둔 뚜둔 뚠뚠뚠뚠 상어 아니야? 헉, 상어 맞아. 이 한 페이지에 글자만 읽고 지나가면 3초면 지나갈 것을 아이들이랑 이렇게 그림을 많이 다루면서 봐주시는 게 좋고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EBS 대표 영어 강사로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파닉스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니코이 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EBS 영어 강사 니콜입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아이 영어 노출 환경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그중에서도 원어민처럼 말하는 법. 와. 우리 아이가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을 노출해주고 싶다. 네.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주제네요. 네, 네, 왜냐면은 대한민국 부모님들 그리고 일반 성인들도 어떻게 하면은 뭐 표현이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원어민에 가깝게 할 수 있을까가 사실 큰 화두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영어를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니까요. 오늘 노하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노출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듣기는 무조건 양이 많을수록 좋은 거 맞나요? 많이 들을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언어를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요. 어떤 것을 듣는지 내용도 중요합니다. 흔히 예전에는 우리가 영어 뭐 이렇게 잘 하려면 24시간 CNN 이런 것들 뭐 BBC 네. 틀어놓으라 막 네, 이런 네.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어른인 우리가 그걸 하루 종일 틀어놔도 사실 귀에 들어오는 내용 얼마 되지 않아요. 맞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친숙한 주제, 알아들을 법한 수준의 단어, 네. 아이들의 관심사, 흥미에 맞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친구들을 들려줘야지 네. 이게 노출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또 아이들이 소화 가능한 그런 인풋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노출은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노출해 주는가도 중요하고요. 네. 많이 들어본 노래 들려주는 것도 좋고 나중에 친구들이 뭐 영상물을 좀 보게 되거나 책을 읽게 되면 그 영상물이나 책의 음원을 이동하는 중에 듣는 것도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네. 실제 언어고요. 생활 영어고요. 네, 네. 아이들이 이미 책이나 영상물을 통해서 머릿속에 시각적인 정보가 있잖아요. 내용이 플레이가 될 네,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해 가능한 내용을 귀로 듣는 거는 소화도 잘 되고 이해도 높아지고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꺼내어 쓸 수 있는 진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수준에 관한 건데요. 네.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 경우에 네. 첫째가 보는 영어 콘텐츠를 둘째가 옆에서 이렇게 따라 본다는 네.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보실 때는 이게 알아들을 만한 내용인가? 너무 모를 것 어려우니까. 같은데 네. 근데 둘째가 너무 빠져들어서 열심히 잘 보고 있는데 이거 놔둬도 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자기가 관심 없는 거는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자료가 됐던 거기서는 뭐 특정한 단어나 캐릭터의 특징이 되었든 아이들을 끌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상물이나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당장은 그 언어 수준이나 내용, 지적 수준이 맞지 않아도 반복해서 보면서 그 수준의 자기 듣기 능력이 끌어올려지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반복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휘라든지 문장들을 또 습득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 가능하고 관심사에 맞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또 이 연령이나 그런 거에 맞는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좋아서 보는 게 있다면 그건 언어 수준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적극 장려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그럼 거꾸로 그건 너무 좋은 경우 같은데 큰애가 자꾸 둘째가 보는 너무 쉬운 이미 다 뗐고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은 컨텐츠를 계속 보는 이거는 도움이 안 되겠죠?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요? 우리 네. 그 얘기 있잖아요. 뭐 미드 같은 경우도 시리즈를 다 보는 것도 좋지만 한 에피소드를 외울 때까지 계속 보면 네. 그게 내 거가 된다고 네. 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그 쉬운 컨텐츠가 좋아서 그걸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이거는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보고 또 특히나 내 수준보다 쉬운 거기 때문에 진짜 그 안에서 있는 어휘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상황적인 맥락 같은 거를 100% 쏙 흡수를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아이한테 계속
계속 이렇게 접하게 해주시면 뭐 하나가 내 아이랑 클릭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게 18점이 되어서 이게 확대되고 또 깊어지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좀 그런 내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계속 이제 우리 속된 말로 들이미는 작업을 많이 해주시는 게 아이 영어 노출 환경에 있어서 사실 또 이렇게 키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파닉스 전문가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파닉스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은지. 케이스가 다 다르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연령으로 보지 않고 영어 소리 노출이 좀 되었을 때 2, 3년 정도 되면은요. 책 보고 영상물도 어느 시점에 허용을 하면서 이미지로 듣고 아는 어휘들을 많이 쌓아놓은 다음에 파닉스를 배우면 친구들이 배우자마자 파닉스를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이 tree 이런 단어를 읽을 줄은 몰랐다고 해요. 근데 그건 알 수 있는 단어죠. 많이 나오니까. 내가 파닉스를 배워서 tree 하고 딱 읽는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tree가 내가 아는 그 tree잖아. 나무가 빵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노출 작업 없이 바로 파닉스를 배우는 친구들은 일단 알파벳 26글자, 대수 문자까지 외우는데 이 글자의 이름, 글자의 모양, 쓰는 법, 대표 소리를 한 번에 다 외운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기 전에 글자를 붙여서 at, cat, dog, dog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부담입니다. 이건 아이들한테. 그래서 파닉스 하다가 영어 싫어지는 친구들도 많죠. 노출이 없었던 친구들이라도 지금 교과 영어를 시작하는 뭐 3학년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파닉스를 사실은 지금 적기 right now 바로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 교과 영어를 친구들이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고 그 후에 오는 학습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유독 좀 파닉스를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끝마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주면서 그냥 원서 읽기로 넘어간다든지 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파닉스를 하지 않고 원서 읽기를 무작정 계속 하시면요. 어느 시점에서 친구가 스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읽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영어를 이제 일찍 시작했더라도 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챕터북 정도 또는 리더스의 높은 수준 정도 갔을 때 갑자기 우리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못 읽게 되는 경우는 파닉스가 조금 탄탄하지 않거나 그 경험이 없이 그냥 소리나 눈으로 사이트 워드화해서 통문자로 읽는 것에 의존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파닉스를 싫어하는 이유는 규칙을 배우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파닉스를 너무 세분화해서 배우지 않고요. 조금 큰 틀에서 필수적인 것들 한번 쫙 훑어주고 또 이걸 복습을 하든지 아니면 파닉스 규칙이 적용된 우리 흔히 말하는 리더스가 있거든요. 읽기 연습책으로 그 파닉스 규칙을 확인하면서 읽는 작업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그 소리 노출. 소리 노출이 읽기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들어본 단어를 친구들이 잘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 노출 작업도 좀 탄탄하게 해주시고 파닉스를 너무 세분화해서 배우면 파닉스는 뭐 1년, 2년도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빠르게 필수 규칙만 흐른다면 한두 달 안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파닉스를 좀 필수 규칙만 훑어서 읽기의 자신감, 즐거움, 재미를 조금 느끼게 해주시면서 그 빈 부분을 조금씩 채워가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 원리라도 좀 꼭 짚고 가는 게 네,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원서 읽기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사실 원서는 영어가 쓰여 있고 영어권 나라에서 만들어진 책은 다 원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는 그런 뭐 촉감책도 원서고요. 한글로 된 책 이런 거 읽어주시잖아요. 이를 닦아요. 뭐 치카치카, 깡총깡총 이런 걸 아이와 읽고 계신다면 비슷한 수준의 쉬운 영어책 지금부터 읽기 시작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뭔가 파닉스가 완성된 시점부터 막 우리가 보기에 제대로 된 것 같은 공부가 될 것 같은 책을 읽히는 것보다 오히려 어릴 때 쉽고 간단하고 반복이 많고 화려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가정에서 원서 활용하는 법을 여쭤보기 위해서 오늘 좀 예시로 할 만한 책들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네네네.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Shark in the Park라고 써 있지요. 이런 책을 읽어주실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봐봐. Shark 배웠지? Ark park 배웠지? arc 라임이지? 똑같은 끝소리 배웠지? 이렇게 너무 문자에만 벌써 집중을 좀 읽기가 싫으네요. 맞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재미있게 읽어주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좋아요. 책을 보실 때 글자들 보심과 동시에 그림, 특히 표지 그림 잘 봐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런 거 하실 수는 있어요. 이거
괜찮아 정도로 파닉스를 은근히 노출을 하실 수 있는데 요것도 매 책마다 매 단어마다 하시면 역효과고요. 그럼 부모님이 그냥 생각나는 거 한두 개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hark in the park 이 느낌표 있는 건 이렇게 살려 읽어주세요. 책 읽을 때 감정을 살려 읽어줘야지 친구들이 몰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shark? 상어잖아. 상어가 어디에 있다고? 헉, 여기 이거 뚜둔 뚜둔 뜬뜬뜬뜬 상어 아니야? 헉, 상어 맞아. 이 한 페이지에 글자만 읽고 지나가면 3초면 지나갈 것을 아이들이랑 이렇게 그림을 많이 다루면서 봐주시는 게 좋고요. 또 책을 읽어주실 때 Shark in the Park 나와 있죠. 망원경이 있어. 망원경? 요건가 봐요. 이 구멍이 망원경으로 보는 건가 봐. 아이들이 그림을 활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게 전략인데요. 부모님이 읽어주실 때 이렇게 그림을 보고 글과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시는 전략을 보여주시면 나중에 친구들이 스스로 읽을 때도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어 얘기가 나오면 꼭 우리 친구들 예전 경험을 꼭 떠올려 주세요. 우리 아쿠아리움 가서 그때 상어 봤잖아. 우리 땡땡이는 뭐 백상아리 좋아하잖아. Great White Shark 좋아하잖아. 이렇게 아이의 관심사나 경험을 끌어주시면 아이는 책을 더 친숙하게 느끼게 되니까 글만 읽지 마시고 그림과 또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경험을 붙여주시는 익숙해지게 친숙해지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Down at the park. 공원이다. 책 읽으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영어 한 줄 읽고 한국어로 그대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Down at the park, a little boy is testing out his brand new toy. 공원에서 한 어린 소년이 새로운 장난감을 테스트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아무리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 이런 말투를 하시더라도 책에 대한 재미가 그쵸 끊어지기 때문에 떨어지고요. 또 중요한 건 언어는 우리 친구들이 모호성을 견디는 힘이 중요하거든요. 조금 몰라도 견디고 보다가 이런 거구나. 이럴 때 그게 우리 친구들의 진짜 영어, 언어가 되는 거라서요. 그 유추를 해보고 뭐지 궁금해할 수 있는 그 끈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리해드리면 해석하지 않고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글로 도움을 주시는 것 하지만 해석은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정 같은 거 잘 해주시고 사실 아이랑 읽으실 때 뭐 저는 전문가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눈 맞춤입니다. 글씨만 보고 책만 보고 하지 마시고 아이 눈을 계속 이렇게 봐주시면서 그리고 아이가 중간중간에 신이 많은 친구들은 막 못 읽게 끼어들어요. 그럼 엄마는 또 마음이 조급해서 이 영어 읽어줘야 되는데 하고 알았어 잠깐만 요것만 읽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책을 완벽하게 한 권을 읽지 않아도 되고요. 있는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뭐 두세 장만 오늘 읽고 15분이 끝났어도 아이랑 대화 많이 나눴고 아이가 책에 빠져들었고 신이 났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다음날 아이는 이 책을 또 갖고 올 거고 그때 또 조금씩 읽어가면 네네. 되거든요. 네. 짧게 보여주셨는데도 원서 읽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좋은가요? 네, 너무 좋아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원서 읽기 해주고 싶은데 네. 부모님의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럴 때는 뭐 음원이나 뭐 읽기 펜이나 이런 거 이용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부모님 발음 크게 상관없나요? 자, 이 질문 제가 정말로 많이 받거든요. 본인의 발음이 좋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이걸 많이 듣고 닮을까 봐 걱정하셔서 네. 그래서 아이한테 책을 읽어줘도 되나요? 안 읽어주는 게 낫지 않나요?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발음이 틀려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좀 내가 어설프게 읽어도 아이들은 그걸 보고 지적하지 않아요. 엄마가 나랑 교감을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가 깔깔깔 하면서 읽었지라는 그 이미지만 남기 때문에 네. 영어 정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발음 문제는 걱정하실 게 없으신 게 내가 책을 이렇게 읽어주더라도 내 아이는 내 발음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틀린 발음을 읽어주더라도 그 외에 스탠다드한 정석인 음원에서 원어민 발음에서는 다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줄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가 내 거를
예를 들어서 틀리게 따라서 발음을 했더라도 점점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교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정말 읽어줄 수만 있다면 음원보다는 엄마가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발음이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셔서 노출은 꾸준하게 이어가 주세요. 오늘 진짜 키워드가 교감인 것 같아요. 네. 엄마와 교감하면서 영어를 즐겁게 이렇게 노출해 주는 거, 그 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영어에 대한 마음을 열고 영어를 자연스럽게 즐겁게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전 작업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엄마랑 교감해서 영어는 좋은 거야. 영어는 기분이 좋아. 영어는 하고 싶어. 영어 할 만해. 그 밑작업을 잘 해주시는 게 교감인 거죠. 집에서 영어 듣기나 원서 읽기보다 엄마 아빠가 참 도와주기 어려운 부분이 말하기인 것 같아요. 그쵸. 가정에서 요즘은 화상영어 활용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어떤 아이에게 특히 화상영어를 추천하시나요? 아이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듣고 아는 어휘가 조금 생겼을 때 그래서 선생님이 Hi, how are you? 했을 때 약간 엄마 이게 뭐예요? 하지 않고 네.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정도가 그쵸. 되었을 네. 때 사실 화상 영어는 시작을 하셔야 부모님도 조금 비용 대비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 친구들도 스트레스가 적을 수 있어요. 네. 화상영어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좀 어떻게 활용해 보는 게 좋을까요? 화상 영어의 키는 저는 생각하는 게 꾸준히입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보겠다는 마음을 접으시고 막 엄청난 내용을 선생님이랑 막 스피킹 스킬이 늘 거다 이런 마음도 접으시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부모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만나서 원어민을 보고 어색하거나 두렵지 않게 그냥 한두 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안 그런 친구들은 고맙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플랫폼도 낯설고 선생님도 낯설고 언어도 낯설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뭐 좀 길게는 6개월, 좀 짧게는 뭐 3개월 정도는 그냥 지켜보겠다 이런 마음 하시고요. 또 하나 수업할 때 친구들 옆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네. 내 아이가 좀 내 소중한 감시하느라고. 돈과 시간을 네. 아낌없이 장난치고 잘 배우고 있나 있지 이거 않나. 궁금하셔서 네. 근데 아이가 수업 태도가 너무 뭐 이렇게 의자를 많이 흔든다거나 문제가 되면 그런 부분은 교정은 해주실 수 있지만 부모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 건 아이도 부담이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도 사실은 부담이에요. 그래서 아이와 시스템과 선생님을 믿고 시작하기로 하셨으면 조금 떨어져서 궁금해도 밖에서 들어보시고 네. 이렇게 조바심을 갖지 않고 지켜봐 주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화상영어가 조금 익숙해지면 그제야 센터나 그 본사나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하는 의견을 전달하셔서 그쪽으로 서서히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죠. 오늘은 영어 노출 환경 만들기에서 말하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토크스테이션이라는 화상 영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토크스테이션은 화상 영어에서 19년 동안 국내 점유율 1위를 지켜온 업체입니다. 토크스테이션이 선생님이 다르더라고요. 선발 과정부터 정말 철저한 관리와 교육을 거치는 상위 1%의 강사를 450명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의 화상 영어 업체와는 다르게 100% 정규직이라는 점인데요. 다른 업체들은 특히나 파트타임 강사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고용 안정이 좋지 않아서 수업을 자주 펑크 내거나 아니면 자주 바뀌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 업체는 일단 그런 점에서 안심입니다.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후기에서 참 이게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수업 매니저가 있다는 점입니다. 수업 매니저가 부모님 대신 수업을 직접 모니터링 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수업이나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면 그 부분 또한 수업 매니저가 해결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영어 말하기를 배운다고 할 때 영어로 말을 하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토크스테이션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아이딕 잉글리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이딕 북, 아이딕 비디오, 아이딕 보카,
아이 딕셔너리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이딕북은 아이들이 꼭 읽어야 하는 원서를 8,000여 권 제공을 하는데요. 뉴벨이나 칼데코 수상자 같은 유명 원서들을 읽고 그것을 주제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이 수업의 질이 참 좋습니다. 토크스테이션에서 자체 개발한 이북들도 있어요. 넌픽션 위주의 책들인데요. 이 이북을 읽고 선생님과 수업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북퀴즈, 북복합 퀴즈, 녹음 기능, 그리고 화상 수업까지 연계가 가능하다고 해서 참 실용적입니다. 또 아직 원서를 읽기 어려운 어린 연령의 아이들을 위해서 애니메이션 스피킹도 있는데요. 해외의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들을 보고 그 영상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이딕 비디오는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보고 듣고 따라할 수 있게 만든 건데요. 이것 역시 8,000여 편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중간에 광고가 없어서 아이들이 끊김없이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딕 복화는 수능 수준까지의 어휘를 배울 수 있게 해주는 토크스테이션만의 프로그램인데요. 소리 자체를 이미지와 함께 기억했다가 연상해서 외우는 이런 종류의 단어 학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토크스테이션이라는 업체가 단순히 화상영어 업체가 아니라 이 영어 학습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참 높은 기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크스테이션이라는 화상영어 업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토크스테이션에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더보기란 꼭 확인하시고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원어민처럼 말을 잘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만 사실 정말 어렵잖아요. 네. 가장 이 중요한 게 뭔가요? 많은 분들이 원어민처럼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발음이거든요. 발음이 정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원어민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리듬입니다. 억양이에요. 우리말은 음절 언어고요. 영어는 강세 언어입니다. 네. 우리말은 제가 말할 때 우리말은에 다 강세가 들어가잖아요. 네. 영어로 친다면 영어는 우리말은 이 영어의 강세예요. 그래서 영어는 이 강세를 잘 지켜서 말할 때 원어민이 들었을 때 원어민처럼 말하는 거. 그래서 잘 들리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거든요.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바네너가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바나나라고 하면 외국인이 알아들을까요?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실험도 영상 되게 많아요. 유튜브 보시면은. 대신에 우리가 바나나라고 발음하지 않고 바나나라고 발음을 하더라도 바나나라고 하면 원어민들은 훨씬 알아듣기 쉬운 언어가 된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걸로 설명을 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영어는 어디에서 강세가 생기냐면요.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는 강조를 해주고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단어를 약화시킬 때 그 리듬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장을 예로 들면 I am a 같은 뜻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흘려보내시고요. penguin이라는 단어는 강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펭귄 안에서도 팽을 강조하는 거죠. and I는 강조하지 않고 turn, 동작, 무엇을 turn하는지 head, 이런 단어들을 강조하면 이렇게 들리게 돼요. I'm a penguin and I turn my head. 이렇게 리듬이 땅땅땅. 그래서 의미 전달하는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나머지를 약화시켰을 때 생긴 이 리듬을 잘 캐치하시고 내 말하기나 읽기에도 적용을 하시면 한층 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어민 같은 발음 또 언어를 구사하실 수 있게 돼요. 아이들하고 대화 나누실 때나 여러 면에서 이런 걸 조금씩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우리말과 제일 다른 부분은 억양과 강세 부분이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잘 캐치하면 발음이 네. 훨씬 좋게 들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 네. 친구들이 많이 들으면요. 네. 이게 너무 자동적으로 돼요. 아. 그걸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이 카피해서 그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결이 노출로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육아연구소의 공식 질문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시고 최근 일상에서 행복을 느낀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요즘 제가 그냥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와닿는 건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가 저는 정말로 와닿았어요. 제가 일을 많이 하는 워킹맘이었는데요. 네. 제가 그 23년 12월에 셋째 막둥이를 낳습니다. 네. 그래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조금 쉬는 기간을 정말 오랜만에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도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족들과 정말 패밀리 타임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렇게 가져보니까 정말 그냥 매일매일 웃는 순간순간이 다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 정도 궤도에 오르면 행복해질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나 벌면 내가 이름이 어떻게 알려지면이 아니라 그냥 매일에 있는 거 감사한 거 찾고 아이들 웃는 모습 다 같이 둘러서 밥 먹고 뭐 이런 것들이 행복이 아닌가. 그래서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니코이 쌤 모시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까지 영어 노출 환경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저는 좀 방송 보듯이 너무 빨리 들어가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 반응도 많이 남겨주시고 궁금한 것들 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